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계시나요? 수면 자세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25년 현재 4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수면 자세가 원인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왼쪽과 오른쪽 수면 자세가 우리 몸에 미치는 과학적 차이점.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수면 자세에 숨겨진 건강 위험 신호들. 셋째, 개인별 최적 수면 자세를 찾는 10초자가 진단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5년간 수면의학 분야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실용적인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50대 중반의 박영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늦게 퇴근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던 성실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뻐근했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속쓰림이 심해져서 식사 후에는 항상 소화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들이 의뢰 그렇듯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주말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가족들과의 시간조차 제대로 보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박영수 씨가 밤마다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때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박영수 씨의 안색을 보시고는 얼굴이 많이 상했네.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눈이 정말 밝으시죠. 가족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때서야 박영수 씨는 자신의 상태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과를 찾아가 여러 검사를 받아보니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피로 증후군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면 자세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까지 주로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조언에 따라 왼쪽으로 자는 자세로 바꾸고 베개 높이도 조절하며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적응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부터는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의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박영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낮에도 활기가 넘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예전에는 밤마다 뒤척이던 남편이 이제는 조용히 깊게 잠을 자니까 저도 덩달아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영수 씨 본인도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박영수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수면 자세 교정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자세가 우리 몸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 수면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의 모든 장기들은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자세에 따라 각 장기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12지장으로 이어지는 출구 역시 왼쪽 방향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잘 때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12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경사진 길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잘 때는 위의 출구가 위쪽을 향하게 되어 음식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왼쪽으로 자는 그룹이 오른쪽으로 자는 그룹보다 야간 증상이 현저히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심장과 혈액순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왼쪽 가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심장은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정맥혈의 심장 복귀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나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왼쪽 수면 자세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나 협심증 환자들 중 일부는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의 압박감을 느끼거나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 폐는 왼쪽 폐보다 크고 기능적으로 더 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잘 때는 더 큰 폐가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호흡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한 분들 중 일부는 오른쪽으로 누울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계와 뇌 기능에도 수면 자세는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자세가 뇌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척수액의 순환이 활발해져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목부터 허리까지의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면서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자면 한쪽 어깨나 고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계 순환에도 수면 자세는 영향을 줍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옆으로 자는 자세가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붓기 완화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자세에 따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잠들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지만 불편한 자세로 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가지 수면 자세 최적화 방법. 올바른 수면 자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수면 환경과 자세 교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별 맞춤 베개 선택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목,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꺾여서 경추에 무리가 갑니다.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어깨 너비와 거의 같아야 합니다. 베개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메모리폼 베개는 머리와 목의 형태에 맞춰 변형되어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라텍스 베개는 탄성이 좋아 목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줍니다. 깃털 베개는 부드럽지만 지지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목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베개 교체의 신호도 알아두세요. 베개를 반으로 접었을 때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자주 아프거나 베개에서 냄새가 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면 새 베개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 사이 쿠션 활용법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골반과 척추에 정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 예방과 고관절 압박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쿠션의 크기는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길이 정도가 적당하고 두께는 15cm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다리가 과도하게 벌어져 골반에 무리가 가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소재의 쿠션이 형태 유지에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임신 전용 바디필로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무릎 사이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트리스 경도 조절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몸이 과도하게 가라앉아 척추가 휘게 만들고,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는 어깨와 골반 부위에 압력을 집중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개인의 체중과 체형에 따라 적절한 매트리스 경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좀 더 단단한 매트리스가, 가벼운 분들은 약간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적합합니다. 옆으로 자는 분들은 어깨와 골반의 압력 분산을 위해 중간 정도의 경도가 이상적입니다. 매트리스 위에 토퍼를 추가하여 경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텍스 토퍼는 탄성이 좋고 메모리폼 토퍼는 압력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실내 환경 최적화입니다. 수면 중 천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실내 온도는 18,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는 50, 60%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에 무리가 가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수면 중에는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세요. 소음 차단도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수면 전 준비 루틴 만들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격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 명상 등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특히 옆으로 자기 전에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팔을 벌려 가슴을 펴주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따뜻한 차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신경 안정에 좋고,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5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수면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왼쪽 수면의 놀라운 건강 효과.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왼쪽 수면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우리의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유문도 왼쪽 방향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잘 때는 중력의 힘으로 소화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어 가슴 쓰림이나 신트림 증상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자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자는 사람들보다 야간 위산 역류 증상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S자 결장이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왼쪽으로 누우면 배변 활동이 더 원활해집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왼쪽 수면 자세로 바꾼 후 배변 횟수가 늘어났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정맥혈의 심장 복귀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는 심장의 펌핑 효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나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어 붓기가 줄어들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왼쪽으로 자기 시작한 후 다리 피로가 현저히 줄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임신 중에는 왼쪽 수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신 후기에 커진 자궁이 하대정맥을 압박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이 압박이 줄어들어 태아에게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산모의 혈압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태반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림프계 순환 개선도 주목할 만한 효과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 림프관들이 왼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 왼쪽으로 누우면 림프에게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노폐물 제거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얼굴 부종이나 다크서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얼굴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아침에 더 화사한 얼굴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자세, 특히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뇌척수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뇌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도 중요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더 깊고 안정적인 잠에 빠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골이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혀와 연구개가 기도를 막는 정도가 줄어들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소화 효소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췌장이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왼쪽으로 누우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소화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왼쪽 수면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왼쪽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수면이 더 적합한 경우들. 왼쪽 수면에 장점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왼쪽이 최선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형, 기존 질환에 따라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른쪽 수면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 협심증, 심장 판막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심장이 커져 있는 신비대증 환자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흉부 압박감이나 호흡 곤란을 느낄 수 있어 오른쪽 수면이 권장됩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분들도 회복 기간 동안은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상처 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아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오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 폐는 왼쪽보다 크고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만성 폐쇄 성폐 질환 COPD 이나 천식 환자들 중 일부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호흡이 더 편안해진다고 보고합니다. 폐렴이나 폐결핵으로 한쪽 폐에 손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폐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자세가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왼쪽 폐에 문제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누워 오른쪽 폐를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의 경우 개인차가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기도 확보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혀와 연구개의 위치, 목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나 팔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오른쪽 수면이 적합합니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으로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누우면 압박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왼쪽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왼쪽 갈비뼈 골절이나 늑간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도 오른쪽 수면이 권장됩니다. 간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오른쪽 수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의 혈류 공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나 간부전 환자들에게는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오른쪽이 유리합니다. 담낭이간 아래쪽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른쪽으로 누우면 담즙의 흐름이 개선되어 담석이나 담낭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특히 오른쪽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누우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누우는 것이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누우면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오른쪽 수면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가 우뇌 활동을 촉진시켜 창의성과 직관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더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 수면은 양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기력이 부족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의 경우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수면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자궁이 하대정맥을 압박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어깨나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베개와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미 씨와 김철수 씨의 성공 사례. 60대 초반의 이정미 씨는 평생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 이후부터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 자세를 왼쪽으로 바꾸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60년 넘게 오른쪽으로 자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함께 조금씩 왼쪽으로 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서 원래 자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고 왼쪽 팔 아래에도 부드러운 베개를 놓아 편안함을 높였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속쓰림으로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뻣뻣함도 덜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완전히 적응되었고 속쓰림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정미 씨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지금은 왼쪽이 훨씬 편하다며 만족해합니다. 소화제 복용 횟수도 크게 줄었고 밤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45세의 김철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미한 심장비대와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수면 자세를 오른쪽으로 바꿔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역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왼쪽으로 자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연습을 시작하고 베개 높이도 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혈압도 안정되었고 심장 관련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수면이 완전히 습관이 되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임산부인 박미영 씨가 있습니다.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다리 부종과 요통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왼쪽으로 자는 자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커서 어떤 자세든 불편했지만 임신 전용 바디필로우를 사용하면서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2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리 부종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태동이 더 활발해져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박미영 씨는 왼쪽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유 시에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젖이 잘 나오고 전반적인 회복도 빨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수면 자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0초자가 진단법과 실용도구 지금까지 다양한 수면 자세의 효과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내게는 어떤 자세가 가장 적합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지만 정확한 10초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결린다면 1번,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된다면 2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면 3번, 다리가 붓거나 무겁다면 3번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수면 중 습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뒤척이시나요? 그렇다면 AA,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게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B를 기억해 주세요. 꿈을 자주 꾸고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C, 거의 꿈을 꾸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D를 선택하세요. 이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거나 진단받은 질병이 있으시나요? 심장 관련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X, 위장 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Y, 특별한 질병은 없다면 C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형과 연령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50세 이상이시고 체중이 평균보다 많이 나가시나요? 그렇다면 알파 30-50세 사이의 표준 체중이시라면 베타 30세 미만이거나 마른 체형이시라면 감마를 선택하세요. 10초 진단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과 Y를 선택하신 분들은 왼쪽 수면이 적합합니다. 목, 어깨 결림과 위장 증상이 있다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소화 기능 개선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3번과 X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른쪽 수면을 고려해 보세요. 가슴 답답함이나 심장 관련 증상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심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번과 알파를 선택하신 분들은 왼쪽 수면이 권장됩니다. 다리 부종과 중년 이후 체중 증가가 있다면 왼쪽으로 자는 것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와 7을 함께 선택하신 분들은 현재 수면 자세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도구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개 높이 측정법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기대 보세요. 벽과 목 뒤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베개 높이입니다. 보통 8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 쿠션 크기 선택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는 높이가 적당한 쿠션 두께입니다. 대부분 10-1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트리스 테스트 방법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매트리스에 누워서 손바닥을 허리 아래쪽에 넣어보세요. 손바닥이 쉽게 들어간다면 너무 단단하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무 부드럽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 환경 체크리스트도 확인해 보세요. 실내 온도는 18대 20도, 습도는 50-60%, 조명은 완전 차단, 소음은 40dB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 일기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면 시간, 자세, 컨디션을 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잤을 때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면 자세로 바꾼 후 심한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생긴다면 즉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고 필요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점진적 자세 변경법을 추천합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적응이 어려우므로 첫 주는 30분씩, 둘째 주는 1시간씩, 셋째 주는 2시간씩 새로운 자세로 자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가족 구성원별 맞춤 가이드도 준비했습니다. 영유아는 안전을 위해 똑바로 눕히고, 아동과 청소년은 성장판을 고려해 척추 정렬에 신경 쓰며, 임산부는 왼쪽 수면을 기본으로 하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고령자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보조 도구 활용법입니다. 메모리폼 베개는 목 지지력이 좋고, 라텍스 베개는 탄성이 우수하며
바디필로우는 전신 지지에 효과적이고 외지 쿠션은 상체 각도 조절에 유용합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면의 질을 점검하고 계절 변화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수면 환경을 조정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최적의 수면 자세도 변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실천의 메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박영수 씨처럼 50대 중반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이정미 씨처럼 60대에도 오랜 습관을 바꿀 수 있으며, 김철수 씨처럼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기존 습관은 변화의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나이 들면 을에 아픈 법이다 라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속쓰림이 자주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자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목이나 어깨가 자주 아프시다면 베개 높이부터 조절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수면 자세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2,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시면 반드시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면 자세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고려하세요. 한국의 사계절은 각각 다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온도 변화에, 겨울철에는 건조함과 추위에 주의하면서 수면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우자나 자녀들과 나누어 가족 모두가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수면 자세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연 1, 2회 정도의 정기검진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과정을 즐기세요. 새로운 수면 자세를 시도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끼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작은 성취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인정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일상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잠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